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디지털 정보 격차가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PC는 물론 스마트폰, 키오스크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사회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정부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스마트폰을 쓰는 대다수 20에서 50대 세대주는 집안에서 1, 2분 안에 신청했지만 공인인증서 발급에 애를 먹기 일수인 고령층은 한나절이 걸리더라도 은행 지점이나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거나 자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기록적인 실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카고대 연구소가 지금 줄어든 일자리의 상당수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영원히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영구적인 재택근무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고 많은 서비스업 직종이 코로나로 완전히 달라진 생활 패턴 탓에 설 자리를 잃어서 많게는 현재 실직자의 40% 이상이 영영 일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물론 일자리 10개가 사라지면 3개가 새로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 창고 노동자나 배달 운전자 등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동 제한, 도시 봉쇄, 점포 폐쇄 등 전 세계가 지난 몇 달간 방역에 시달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경제를 섣불리 재개할 경우 그동안의 방역 성과마저 사라지고 2차 확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해서 세계 각국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불붙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노골화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급속히 구축되고 있죠. 미국은 백악관이 중국의 패권 추구를 강력히 비난하는 공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 고립에 동참하라는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나섰는데요. 신문은 특히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는 한국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미중이 모두 개입된 북한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어제 열린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도 올해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돈으로 1천조 원이 넘는 슈퍼 부양책을 제시하며 경기 방어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충격에 미중 무역, 기술 전쟁 재현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상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서 해외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1에서 2% 성장률은 중국 공산당 집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신문은 정부가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 선도 기업에 은행금리 우대, 정책자금 우대,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는데요. 특히 고졸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많게는 1.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